1. 민주정치와 법 2-2 법치주의와 민주정치의 관계. 자, 이것만은 알고 갑시다. 자, 이번 시간에는 법치주의의 의미를 말할 수 있고 형식적 법치주의와 실질적 법치주의를 구별하여 설명할 수 있고 법치주의와 민주정치의 관계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배울 내용을 미리 보겠습니다. 법치주의와 민주정치의 관계를 먼저 봅시다. 법치주의는 우리가 실질적 법치주의와 형식적 법치주의 두 가지로 나누게 됩니다. 그리고 이 둘의 상호관계를 보겠습니다. 자, 먼저 법치주의의 의미부터 하겠습니다. 법치주의는 의회가 제정한 법률에 근거하여 국가가 운영되어야 한다는 원리입니다. 의회는 국민의 대표로 구성되어 있고 그러한 국민의 대표들이 나라의 법률을 정할 수 있다는 뜻이고 그 법률에 따라서 운영되어야 한다는 원리입니다. 자, 그렇게 하는 이유는 국민의 기본권을 국가가 함부로 제한할 수 없고 법률에 따라서만 공권력이 행사되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공권력이란 강제로 할 수 있는 권력 등을 의미합니다. 자, 그러면 법치주의를 하는 목적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국가 권력에 의한 자의적이고 독단적인 지배를 막기 위한 것입니다. 또한 국가 권력을 법에 구속시켜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목적에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법치주의를 형식적 법치주의와 실질적 법치주의로 나눌 수 있다고 하는데요. 먼저 형식적 법치주의의 의미부터 보겠습니다. 자, 어떤 행정이나 재판을 할 때는 그것이 바로 법률에 근거하여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죠. 자, 이런 경우에는 합법성이긴 한데 형식적으로 그 법을 따른다는 뜻입니다. 자, 형식적이기 때문에 한계점은 자, 합법성만 강조하고요. 목적과 내용을 문제 삼지 않습니다. 자, 이러한 경우에는 다수의 횡포와 독재를 옹호하는 수단으로 악용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이 점은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선생님이 여기서 별표를 좀 할게요. 자, 형식적인 합법성만 강조할 경우에는 자, 목적과 내용을 문제 삼지 않아서 다수의 횡포와 독재를 옹호하는 수단이 될 수가 있습니다. 뒤에 가서 독일의 수권법이라는 그 예를 공부하게 될 겁니다. 자, 그 다음 실질적 법치주의로 가겠습니다. 실질적 법치주의는 형식적으로 합법성만 가진 데서 그치지 않고요. 법률의 어떤 목적이라던가 법률이 갖고 있는 내용도 정의와 민주정치에 부합하는 그러한 법치주의를 말하는 것입니다. 즉, 인간의 존엄성 또 자유와 평등을 실질적으로 실현하는 그러한 법치주의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법치주의는 바로 이러한 실질적 법치주의가 되겠죠. 자, 그래서 아까 봤던 수권법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수권법은 제1조에서 자, 규정이 여러 가지 중에서 1조가 조금 문제가 있죠. 자, 1조에서 갖고 있는 문제점은 바이마르 헌법이 규정하고 있는 절차. 자, 헌법의 절차 외에도 정부도 법률을 만들 수 있다고 합니다. 자, 정부의 권한을 지나치게 키운 점이 있죠. 자, 또 2조에서는 정부가 의결하는 법률이 헌법과 다를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런 것들 헌법을 위반할 수 있는 소지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4조에서는 외국과의 조약도 입법에 영향을 미치는 다른 기관들과 합의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 즉, 정부가 조약도 마음대로 체결할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문제점을 요약해보면 1조와 2조에서 헌법을 무시하고 있어요. 4조에서는 다른 입법에 영향을 미치는 기관들과 합의하지 않아도 되도록 만들어놨어요. 이런 점은 민주주의의 원리에 어긋나죠. 그래서 실질적 법치주의에 어긋난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자, 실질적으로 이런 부분은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지 못하죠. 그래서 우리 정당성에 결여된다라고 표현할 수 있어요. 자, 이런 점이 형식적 법치주의의 한계점의 사례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으로 법치주의와 민주정치의 상호관계를 보겠습니다. 자, 법치주의와 민주정치는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자, 그렇죠. 민주정치의 이념은 바로 법치주의의
의해서 헌법에 명시된다는 점이 특징입니다. 자, 민주주의의 이념은 법치주의에 의해서 지켜지는 것이죠. 자, 헌법에 이런 이념들이 나와 있고요. 이를 보장받게 돼요. 자, 법치주의는 민주정치에 국민의 의사를 확인할 수 있는 절차를 제공해 줍니다. 법이라는 절차를 마련해 주고요. 국민의 의사에 법적인 기초를 마련해 줍니다. 자, 법이라는 것을 통해서 국민의 기본권을 지킬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법치주의와 민주정치가 가져야 할 바람직한 관계는 뭘까요? 자, 법치주의의 틀 안에서 민주정치가 운영된다는 것이죠. 법치주의의 틀 바깥에 있는 경우는 배제된다는 겁니다. 자, 민주정치의 이념을 우리가 법치주의를 통해서 보장할 수 있도록 서로 보완적인 관계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배운 내용을 점검해 보겠습니다. 국회가 제정한 법률에 의거하여 국가가 운영되어야 한다는 원리는 법치주의의 원리라고 부릅니다. 입법 행위를 포함한 국가의 모든 통치 행위가 정의와 민주정치의 이념에 합치되어야 한다는 원리는 실질적 법치주의가 되겠습니다. 자, 국가의 통치 행위가 형식적으로만 법에 의한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정의를 실현하고 민주정치에 따라야 한다는 거죠. 자, 배운 내용을 점검하겠습니다. 자, 통치자를 비롯한 모든 사람이 법에 종속되어야 법치주의가 실현될 수 있다. 자, 통치자가 법에 종속되지 않고 자의적으로 통치하게 되면 법치주의라고 할 수가 없죠. 맞습니다. 실질적 법치주의에서는 소수 특권이나 지배층의 지배가 나타날 수 있다. 실질적 법치주의는 정의를 실현하는 법치주의를 의미하기 때문에 소수의 지배가 나타날 수 없습니다. 민주정치의 이념은 법치주의에 의해 헌법에 명시되어야 합니다. 다음 시간에는 우리나라의 정치 특성과 문제점에 대해서 배우겠습니다.